부산 이슈 이슈 일간 리더스 경제신문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더스 경제신문 원동아 기자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니요. 네. 바쁘셨나요? 선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 지난 편에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부산 상위 회장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누가 되셨죠? 장이나 동일철강 회장이 됐죠. 결국에는 뭐 그럼 스코어가 뭐 몇 대 몇 이렇게 나온 게 있나요? 120표 중에 네. 66표를 획득을 해서 당선이 네.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더 중요한 선거가 사실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4월 7일 무슨 선거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저희가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국민의힘 경선할 때도 그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할 때도 그랬고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어쨌든 경선이 완전 종료가 됐고 네. 그리고 최근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부산시장 후보 등록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렇죠. 방금 끝났죠.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서는 19일 네네. 오후 6시까지니까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 네네. 박형준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하고 이제 미래당 손상우 후보, 민생당 배준현 후보,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 네네. 진보당 노정현 후보도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그럼 총 6분이신 건가요? 그렇죠. 6분이 부산시장직에 뭐 도전을 출사표를 하는 던지신 거죠? 그렇죠. 6분이 어쨌든 이 보궐선거 레이스를 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거의 약 한 달이 안 남은 이 선거를 위해서 이 6분이 뛰시게 될 건데 그렇죠. 그럼 이번 이 선거 관련해서 이슈가 뭐가 있었나요? 이번 주 선거 이슈는 사실 LCT로 시작해서 LCT로 끝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LCT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LCT 뭐죠? LCT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이제 세동의 랜드마크 건물이죠. 원래 그 자리가 관광 호텔 자리였다가 네. 뭐 조금 특혜 비리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구속이 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네네. 아파트와 레지던스 등 이제 이런 시설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 변질이 됐죠. 그래서 부산에서도 뭐 조금 건설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일종의 해운대 그 바닷가를 보고 지낼 수 있는 고급 주거 시설 정도로 이해를 좀 하면 되겠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LCT로 시작해서 LCT로 끝났다. 자, 한 주 어떻게 흘러갔길래 LCT로 시작해서 LCT로 끝난 걸까요? 사실 LCT로 시작을 한 거는 네. 이제 박형준 후보가 원래는 LCT에 사는지 거의 몰랐을 거예요, 사실. 아니 오면서 박형준 후보가 이제 LCT에 산다. 네네.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또 딸 부부가 산다라고 네네네. 했죠. 물론 이 딸은 배우자의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이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그렇구나.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사실은 뭐 그런 고급 주거 시설에 산다는 게 불엄과 동경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구매를 했느냐, 과연 어떻게 구매를 했느냐, 구입 출처가 네네. 조금 문제가 됐었고 박형준 후보가 말하기를 일단은 뭐 최근 SBS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뭐 아들로부터 구매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 19일이죠. 19일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말하기를 아들이 이제 이 아들도 그 배우자의 전 남편 사이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1965년생 이모 씨로부터 분양권을 최초 획득을 했다라고 하고 이 아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LCT에 입주를 하려 했으나 이 기존의 부동산이 팔리지가 않아서 그럼 또 돈 마련이 힘들죠. 그렇게 해서 2020년에 입주를 하려고 했으나 두 차례
이제 입주 연기를 한 끝에 네네. 결국에는 이제 그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죠. 배우자가 이제 그 집을 인수를 한 거죠. 돈을 주고 그럼 아드님으로부터 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P, 흔히 말해서 P라고도 하는데 이 프리미엄 1억 원을 주고 약 21억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원가 그 당시에 시장가가 20억 원인데 P라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죠? 웃돈이라 그래야 그렇죠. 되나? 웃돈이 1억 원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이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의 그 자금 출처는 뭐 기존에 이제 가진 그 현금성 자산 10억 포함해서 그 다음에 10억 정도는 융자, 은행 융자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형준 후보도 소명을 할 수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불법의 의혹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LCT에 들어가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냐, 특혜가 있었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메인 핵심이기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최초 분양을 받은 분이 65년생 이모 씨라고 했는데 네. 이분은 뭐 이영복이나 그 유명한 그 LCT 요걸로 인해서 그렇죠. 그 120채 네, 특혜 분양을 분이시구나. 해서 구속된 네. 이영복이나 그 아들의 이름도 전혀 아님을 확인을 했고 네네. 관련이 없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하신 상태고. 그리고 이제 또 어제죠 18일에 이제 계속 의혹이 불거진 그 조형물 LCT에 납품한 조형물에 대해서도 오늘 소상하게 좀 의혹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LCT에 그러면은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지금 박형준 후보 측이 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위험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LCT에 네. 파블로 작가의 조형물이 네네. 있는데 이 네. 조형물을 이제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납품을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계속 쏟아졌죠. 해서 19일 오늘이죠.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해명을 한 거는 LCT 측에서 미술품과 관련한 납품 회사를 선정을 했어요. 이 선정한 회사는 A 업체고요. 네네. 이 A 업체가 이제 외국 조형물 작가와 컨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네네. 재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하청을 주는 B 업체라고 합시다. 네. 이 B 업체가 이제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특수관계인이고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 회사 B 업체에서 이제 납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원청이었죠. A사와 네네. 그 납품을 했던 B사 사이에 지금 대금 소송이 지금 있습니다. 5억 2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B 회사가 A 회사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는 그렇죠. 입장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박형준 후보는 네. 특혜는 없었다. 오히려 그렇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님의 이야기를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장 후보에 등록하신 분은 6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형준 후보님의 가장 큰 대항마로는 지금 현재 김영춘 후보가 있으신데요. 네. 그럼 이분의 이번 주도 소식은 또 어떤가요? 사실 김영춘 후보도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에 대해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그러니까 이틀 동안 계속 의혹을 밝혀라 네네. 이제 말을 한 상태이죠. 그 조금 그러니까 김영춘 후보의 워딩을 빌리자면은 네네. 뭐 시장이 되면 임기 중에 검찰만 들락날락 걸릴 거다. 박형준 후보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네, 그렇게까지 좀 강하게 표현을 한 상태고 그리고 김영춘 후보가 지금 가장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 1억 원 프리미엄에 대해서 네. 과연 가족 간에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느냐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런 프리미엄을 주진 않죠.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이 1억 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과연 그럼 합당한 금액인가? 당시에 이제 프리미엄은 2억에서 2억 한 3, 4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해줘도 민주당, 부산시당이 그런 데이터와 그런 이제 배경을 밝히면서 과연 이 1억 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맞는 건가? 오히려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그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하려는 것 아닌가? 또 증여에 대한 의혹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문제를 또 제기를 하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LCT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LCT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김명춘 후보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최후 통첩이라 하시면 또 어떤 부분인가요? 김명춘 후보가 이제 23일 오전 11시까지 약 20년간 그러니까 앞전에 20년이죠. 앞전에 20년간 그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우리가 공개를 하자.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도 어떻게 부동산이 이제 뭐 재산이 변화됐는지 그리고 김명춘 후보도 20년간 부동산 재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아예 전부 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얘기하시는 거군요. 이게 이제 김명춘 후보는 2000년부터 국회의원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는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셨죠. 비슷한 시기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공개를 하고 검증을 받자 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구나. 그러면 그 외에 다른 후보분들의 또 이야기나 그렇죠. 어떻게 정치인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진 않죠. 김영춘 후보가 지금 광진구에 가지고 있는 집과 그리고 부산에는 전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고 밝혔죠. 그래서 김영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영춘 후보가 가진 그 광진구 집은 1995년에 처음으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취득한 분양권을 받아서 취득한 집이었고 2011년도에 서울을 정리하고 부산을 내려올 때 원래는 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그 아내분께서 배우자분께서 그 아이를 넣고 아이를 기르고 추억이 많은 곳이니 그리고 당시에 또 사실 민주당이 부산에서는 그렇게 승리의 확신이 없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전세로 내려가자 해서 서울에 전세를 두고 그 돈으로 이제 부산에서 전세방을 얻었죠. 그렇게 있었고 만약에 김영춘 후보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털고 가야 된다 하면 난 처분할 생각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일단 이 부산시장 후보님께서 이 후보님들께서 이런 고급 주택에 산다라는 것 자체에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또 어떨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럽다라는 반응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탈해야 되는 공직자의 어떤 그런 태도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뭐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뭐 고급 주택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죠. 그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도 없지만 민주당이 가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LCT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 관련된 분도 구속이 되고 앞에 관련 특혜로 해서 그 국민의힘 출신 당시엔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도 한 그런 곳에 부산시장이 될 사람이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좀 약간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그러면은 이제 거기 사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장 레이스가 완전 본격화가 됐고 그러면은 이제 후보 각자가 막 돋보여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LCT로 시작해서 LCT로 끝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박형준 후보 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 주에 선거판은 박형준을 위한 주간이었다.
그렇게 사실. 평가를 하시는구나. 사실 어쨌든 이 부산시장에서 과연 이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네. 것인가가 아니라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 이 부동산이 출처는 어떻게 되냐, 이런 네거티브적인 너무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네네. 사실 이 과정에서 박형준 후보만 조금 논란 중심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은 조금 언론이나 뭐 시민들한테서 조금 이렇게 한 발자국 조금 떨어져서 보이는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스스로 후보 스스로 각자 개인이 돋보이는 느낌은 아니다, 이런 얘기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구고 제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다음 주 3월 이제 25일 네. 0시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죠. 네네. 뭐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유세 차량도 할 수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각 캠프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각 유세 차량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선거 공보물도 받아보죠, 그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책을 좀 보고 어떤 공약이 나왔나, 과연 이 공약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죠. 약간은 선거 있다. 전까지. 그렇죠. 자, 우리 모두 이 선거 전에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공감하고 염두에 두고 누구를 진짜 부산시장으로 뽑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이면은 이제 저희 계속해서 부산 이슈가 선거 때까지는 사실 선거 이슈를 다루지 않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죠. 조금씩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전투표가 네. 4월 2일, 4월 네. 3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는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공약도 소개를 네, 하고 선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부산시를 어떻게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다라고 봐야겠죠. 이 340만 시민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인가? 자, 누가 되더라도 일단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도 정말 시급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뭐 정말 이렇게 그런 성비 막 이런 문제로 얼룩져 있던 사실 이 과거를 어떻게 털고 갈 것인가에도 초점을 참 맞춰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그 공약, 그리고 또 선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치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죠. 뭐가 필요하죠? 저희에게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좋은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